네, 안녕하십니까. 충주고를 천문과학관 관장 별박사 이태영입니다. 매주 주말에 보내드리는 충주고를 천문과학관 주말 특강,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 오늘은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어디에?를 주제로 이 특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3월 5일 주말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동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지난해 연말에 발사돼 가지고 벌써 이 3월이니까 거의 2달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현재 어디쯤 가 있고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밤하늘 모습. 자,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 녹화하기 전에 촬영한 이 충주고리 천문과학관 저녁 하늘의 모습입니다. 해가 막 지고 하늘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바람은 좀 많이 불지만 오늘이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한 하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저녁 하늘에 초승달이 굉장히 예쁘게 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쪽 하늘입니다. 해가 져서 이렇게 황혼이 남아 있는데 위쪽으로 아주 가느다란 초승달이 보이죠? 네, 제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 초승달의 모습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정말 잘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하늘의 모습입니다. 항상 오늘부터는 별을 볼 때 실제 하늘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별을 볼 때는 먼저 북쪽 하늘을 보셔야 돼요. 방향을 먼저 찾은 다음에 별을 보아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북쪽 하늘의 모습입니다. 자, 저녁 7시 반의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북동쪽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높이 떠오르고 있고 북서쪽 하늘에는 카시오페이아가 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오니까 끝에 있는 두 별을 지극성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 둘, 셋, 넷, 5배 연장하면 북극성이 보인다. 북극성은 가장 밝은 별이 아니라 북두칠성과 똑같은 2등성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북두칠성 7개의 별 중에서 네 번째 별만 3등성입니다. 북두칠성이 높이 올라온다는 것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 여름이 오고 있다는 신호이고 카시오페이아가 지고 있다는 것은 추위가 물러나고 있다는 겨울이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다가 이제 선을 연결시켜 보면 북두칠성은 큰 곰자리의 엉덩이와 꼬리 부분, 이제는 큰 곰자리가 거의 다 보입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이 앞에 북극성이 있는 곳은 7개의 별, 작은 국자라고도 하는 작은 곰자리죠. 그리고 W자 모양의 카시오페이아 자리, 북두칠성과 이 북극성 사이에 이렇게 용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오각형 모양의 이 세피우스. 자, 이렇게 신화 속의 그림을 얹어보면 그럴듯한 북쪽 하늘의 모습이 됩니다. 자, 일단 밤하늘에서 동서남북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뒤가 남쪽, 그죠? 이렇게 방향을 알았으면 맨 먼저 보셔야 될 방향이 바로 서쪽 하늘입니다. 자, 왜 서쪽 하늘을 먼저 보느냐 하면 서쪽 하늘은 별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보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때는 항상 서쪽 하늘을 먼저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서쪽 하늘이 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지금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별들은 지고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서쪽 하늘에는 달이 초승달이 예쁘게 걸려 있고요. 그리고 가을철의 별들이 아직도 보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북서쪽 하늘의 카시오페이아가 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지편성 근처에는 자, 이렇게 페가수 사각형이 지고 있고 그 옆으로 물고기 자리, 그리고 위쪽으로 이 지금 보이는 것이 양자리,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페가수스 사각형을 연으로 생각했을 때 연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안드로메다 공주. 그래서 이렇게 신화 속에 그려보면 뭐 고래자리라든가,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에리다누스 자리인데, 자, 나중에 그 이제 동쪽 하늘 설명하면서 남쪽 하늘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천왕성은 맨눈으로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쪽 하늘에 보시면 되는데 서쪽 하늘에 보이는 달, 오늘은 초승달이죠. 천문대 오시기 가장 좋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달을 보시면 지금 아주 가느다랗게 보이죠. 자, 달이 보이는 이유는 태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달의 볼록한 쪽에 해가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졌기 때문에 달의 볼록한 아주 가느다란 이 초승달 쪽으로 서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시쯤 넘으면 달이 지기 때문에 오늘은 아침 8시 28분에 달이 떠서 9시 10분경에 달이 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세요. 달이 매일같이 뜨느냐? 달은 매일같이 뜹니다. 당연히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일같이 달이 떴다 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이 가늘수록 낮에 떴다가 해와 같이 지기 때문에 초저녁에만 초승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 되면 조금 더 달이 커지겠죠. 그래서 내일이 되면 내일은 8시 53분에 달이 떴다가 10시 13분, 내일 천문대에 오시면 좀 더 늦은 시간까지 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이 좀 더 커지죠. 그런데 이렇게 초승달일 때는 그 주변으로 뿌옇게 달의 반 부분이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해가 지구에 비쳐서 다시 달로 반사된, 그러니까 지구에 비친 햇빛이 다시 달에 비친 거기 때문에 이 어두운 부분이 뽀얗게 보이는 것을 지구조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내일 하늘을 보시면서 달을 보시면 예쁜 이 초승달 모습과 그 뒤편으로 보이는 어두운 부분의 지구조, 희미하게 둥근 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망원경 보실 때는 이 달의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경계선, 그러니까 낮과 밤의 경계선이죠. 여기가 지금 아침이 오는 부분이에요. 점점 커지니까. 이곳에서 해가 낮게 들이었기 때문에 이 크레이터들, 운석 구덩이들이 그림자 비친 모습들이 상당히 예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서쪽 하늘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쪽 하늘을 봐야 되겠죠. 남쪽 하늘에는 여전히 겨울철에 밝은 일등성들이 빛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이 별들이 잘 보이는다, 이런 느낌 받을 겁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맑은 날은 더욱더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늘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많이 불기 때문에 대기의 흐름이 좀 많다 보면 별들이 더 많이 반짝거려요. 자, 지평선에 가까울수록 대기의 밀도가 높고 대기의 흐름이 많기 때문에 별들이 더 많이 반짝거립니다. 자, 제일 아래쪽에 제일 밝은 별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큰 계절이 시리우스, 그리고 오리온 자리의 베텔게우스, 프로키온, 작은 계절이 겨울철의 대삼각형이죠. 이렇게 실제로 겨울철의 밝은 별들이 지금 남쪽 하늘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시너스의 그림을 그려보면 오리온 자리, 큰 계절이, 작은 계절이, 위쪽으로 황소 자리가 있고요. 여기는 안 보이지만 더 위로 가면은 또 1등성인 마차부 자리, 쌍둥이 자리도 보이고, 희미한 별자리인 이 겨울철의 대삼각형 가운데 외뿔소 자리, 오리온 밑에 사냥감인 토끼 자리, 그리고 아까 고래 자리하고 오리온 사이에는 희미하게 저승의 강 에리다누스 별자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용골 자리도 있고, 자, 밝은 별들 위주로 한번 남쪽 하늘 감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쪽 하늘. 동쪽 하늘은 점점 별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동쪽 하늘도 보시면 되는데요. 자, 동쪽 하늘에도 밝은 일등성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별이 바로 사자자리에 으뜸 별 레굴루스예요. 사자자리에 으뜸 별이 봄을 맨 먼저 알리는 그런 일등성입니다. 북두칠성도 역시 북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고 있고요. 자, 선을 그어보면 이렇게 되죠. 자, 아주 이 사자자리는 모습이 꽤 그럴듯합니다. 별자리 모습이. 자, 사자자리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아주 긴 밤하늘에서 가장 큰 별자리인 바다뱀 자리도 보이고요. 위에 자, 작은 사자, 그 다음에 큰 곰자리 보이고, 자, 여기에 개자리. 계절이 희미해서 찾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위에 살쾡이 자리도 있고요. 자, 이게 동쪽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늘 밤하늘의 별을 찾을 때는 항상 북쪽 하늘에서 북극성을 찾아서 동서남북 방향을 찾으신 다음에 서쪽 하늘부터 감상을 하시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밤에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 모습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목성이 합의되는 날이에요. 합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자, 외행성, 지구보다 바깥에 있는 행성들을 외행성이라고 하거든요. 지구와 태양과 외행성이 일직선이 되는 날, 즉 외행성이 태양의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해와 같이 뜨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을 합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밤 9시 51분경에 목성과 해와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성이 안 보이겠죠. 자, 앞으로 한동안은 목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목성보다는 더 빨리 공전하겠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움직여 가면 그 다음부터 목성이 태양의 오른쪽에 보이기 때문에 금성, 수성, 화성, 토성과 마찬가지로 자,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목성도 새벽 하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오행성, 우리가 수, 금, 화, 목, 토라고 하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오행성들이 모두 다 올 4월부터는 새벽 하늘에서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이 새벽 하늘에서 좀 일찍 일어나시면 밤하늘에 멋진 행성들이 같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자, 이 경칩이죠. 24절기 중에서 자, 이 경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입춘우수 경칩 춘분. 자, 그래서 이 태양계에서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360도를 삥 도는데 이 360도를 24등분한 것이 24절기고 자, 오늘은 우수, 얼마 전에 우수였죠. 우수에서부터 약 한 보름 정도가 지나가지고 경칩입니다. 자, 춘분까지 이제 한 15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오늘 밤 11시 44분 되면 태양의 위치가 황도의 345도, 춘분부터 따졌을 때 삥 돌아서 345도 온 이 경칩입니다. 앞으로 한 보름 정도만 더 있으면 춘분이 되죠. 춘분이 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태양이 하늘의 적도에 오는 날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는 오늘은 바로 이 경칩, 24절기 중에서 경칩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 경칩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황도에서 345도에 된다 그랬죠. 오늘 해가 6시 반 가까이 돼서 졌는데 지기 직전에 자 345도 지점이 약간 못 왔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7시경이 되면 해가 뜨는데 해가 뜨고 나서 보면 330도, 335, 340도, 345도를 조금 지났죠. 그래서 바로 오늘 밤 11시 44분경에 345도를 지나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 되면 태양이 춘분점에 조금 더 다가서서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낮이 조금씩 더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밤하늘 모습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지난해 12월 말에 발사가 됐죠. 자, 그래서 지난 2월 10일 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나사가 2월 11일 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그러니까 셀카 찍은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자, 여기는 6.5m짜리 큰 망원경인데 거울 반사경의 지름이 자, 작은 망원경, 작은 거울들이 18개가 모여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자, 스스로가 자기의 프라이머리 미러, 그러니까 자기의 이 주경이라고 하죠. 이 거울을 사진 찍어서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주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최초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자, 닐캠이라고 하는 근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자, 이 점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8개의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뭘까? 뭘 찍은 걸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정밀 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하나의 별을 촬영한 거예요. 자, HD 84406이라고 하는 큰 곰자리에 있는 별입니다. 아까 큰 곰자리 보셨죠? 북두칠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큰 곰자리에 머리고 앞발, 뒷발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는 요 별이에요. 요 별은 지구에서부터 한 260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태양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별입니다.
나이는 태양과 비슷하게 45억 년쯤 되고 이 표면의 온도가 한 5,000도 되는 태양과 비슷한 정도의 노란색 별입니다. 요 별을 찍었는데 이 별의 이름은 HD 84406이에요. HD라는 말은 헨리 드레이퍼 카탈로그라고 해서 1900년대 초에 헨리 드레이퍼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이 별들의 카탈로그를 만들었을 때 그때 붙여진 분류 번호입니다. 이 별을 갖다가 이제 이 주변에 밝은 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별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이 위치도 좋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 별과 혼동된 밝은 별이 없기 때문에 이 제임스 우주망원경의 거울들을 정밀 조정하는데 좋은 타켓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했던 겁니다. 자, 제임스 우주망원경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여기에 18개의 유리들이 금박한 미러들. 이제 사실 유리로 만든 건 아니죠. 금박한 거울들이 모여가지고 6.5m짜리 대형 망원경 만들고 이 별빛을 여기서 반사시켜서 앞으로 모읍니다. 이것이 이제 주경이라고 하고 프라이머리 미러. 여기에서 모아진 빛이 이 앞에 작은 거울에다 반사가 됩니다. 이게 세컨더리 미러, 부경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안으로 쫙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뒤에 여러 가지 기기들, 아까 얘기했던 니르칸 같은 근적외선 카메라, 근적외선 분광기, 중적외선 카메라 이런 식의 이런 기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촬영하는 기구들이 뒤에 모여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태양 차단막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해가 비친 쪽은 뜨겁기 때문에 이 태양 차단막이 5겹, 5겹 정도로 해서 이 햇빛에 의해서 이 기기들이 가열되는 걸 막아줍니다. 햇빛을 막아줘서 어두운 껌껌한 상태에서 밤하늘을 볼 수가 있고 또 대피해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인데 이 미러 하나하나에는 이 뒤에 이렇게 이 미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자, 액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120도 간격으로 2개, 6개 가운데 하나 총 7개 정도의 상하로 움직여주고 해가지고 옆으로도 돌리고 해서 이 거울들을 미세하게 조정해주는 그런 조정 장치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거든요. 이 하나하나에다 이렇게 뒤에 조정 장치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18개의 거울들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조정하는 장치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액티브 옵틱스에서 능동 광학이다라고 해가지고 큰 망원경 만들 때 하나로 만들 수가 없고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하나의 거울을 만드는데 그때 각각의 거울들을 미세하게 조정해 줍니다. 지상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대기의 상태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해줘가지고 정확한 별상을 찍을 수 있게끔 조정해주는 장치거든요. 이런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우주에서 망원경을 정밀하게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는 근적외선,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보다 조금 더 온도가 낮은 파장이 긴 적외선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우주를 관측하거든요. 니르캠이라고 하는 근적외선 카메라, 니르스펙이라고 하는 근적외선 분광기라고 하는 것은 별 스펙트럼을 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중적외선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적외선 카메라와 분광기, 크게 4개 정도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가지고 우주에 있는 별과 은하 여러 가지 이 모습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니르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해서 촬영되는 어떤 식으로 어느 크기로 촬영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1도 원주가 360도죠. 그 중에 하늘을 360분의 1로 원을 나누면 1도. 1도를 또 60으로 나누면 1분, 점 하나 있는 거. 1분을 다시 또 60개 나누면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4초. 요 간격이 5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 찍는다고 하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굉장히 좁은 영역들을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와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위치는 지구 태양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구에서 태양의 반대편으로 약 150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를 L2,
라그랑주의 L2 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구와 똑같이 태양을 공전할 수 있는 궤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 위치를 놓고 보면 태양계에서 지구에서부터 태양의 반대쪽으로 150만 킬로 떨어져서 지구와 같이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 보면 아까 우리가 태양계 위치 확인해 봤죠. 수성, 금성, 화성이 있고 이 뒤에 목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서 네모난 것들이 이제 우주선들이에요. 탐사선들. 다트라고 하는 이제 소행성에 이제 다가가고 있는 거, 소행성에 충돌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오시리스 렉스라고 하는 탐사선, 그리고 이런 어떤 자그마한 또 소행성이라든가 혜성 같은 것들도 여기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난 12월 말에 이 발사가 돼가지고 야 이게 4주 간격으로 이제 시간을 나타낸 거예요. 4주, 8주, 현재 한 10주 정도가 지났죠. 쭉 지나고 있는 건데 그 동안에 이제 발사가 돼서 뭐 태양 차단막을 펴고 그 다음에 부경, 주경을 펴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18개의 미러들을 다 펴고 그 다음에 이제 L2 지점에 도착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거울들을 갖다 정렬하는 그리고 이제 관측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선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래서 지금 관측 준비 단계는 니르캠이라고 하는 그 근적외선 망원경 카메라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하고 그래서 7단계까지를 다 거쳤을 때 망원경이 완전하게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자, 태양이 비치는 AB 쪽은 그래도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로 해가지고 이 온도가 이건 327도, 287도. 자, 절대 온도 0도는 마이너스 273도죠. 화시로 주로 이제 나사가 미국에서 화시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절대 온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가 이 절대 온도 0이기 때문에 287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273을 빼면은 대략적으로 14도 정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있죠. 이 태양 차단막을 넘어서는 이 주망원경이 있는 이쪽은 굉장히 온도가 낮죠. 자 이쪽은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여기 있는 것들 이쪽 같은 데서는 절대 온도로 가서는 우리 장비가 있는 거 밀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니르캄이라든가 이런 쪽은 거의 절대 온도가 지금 아주 이 39도 42도 그러니까 영하 거의 200도 이하로 굉장히 냉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거고 그래서 자 이제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단계들이 쭉 가는데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의 18개의 거울들을 갖다가 각각 아까 찍은 사진들이 있죠. 그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18개 거울을 정렬해 가지고 이미지를 정확하게 하나로 합치고 그걸 선명하게 하는 그런 단계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수행되고 있는 이 미러 얼라이먼트 프로세스 스텝 그러니까 미러들을 18개의 거울들을 정확하게 정렬하는 그런 단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이제 동영상을 딱 보면 자 어떤 별을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처음 찍은 아까 나온 사진이 있죠. 이런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입니다. 아까 그 니르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사진 찍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니르캠을 가지고 아까 봤던 큰 곰자리에 있는 별을 갖다 촬영을 했더니만 지금 이런 식의 영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정리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영상들이 각각의 어느 거울을 가지고 찍은 것이냐. 자, 기본적으로 제임스 웹 망원경의 18개의 거울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1번부터 A6번까지 가운데 쪽은 A그룹, 그다음 바깥쪽에는 B1, 2, 3, 4, 5, 6에서 B그룹, C1, 2, 3, 4, 5, 6, C그룹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 각각의 영상들이 어느 것이 찍은 것이냐 그걸 갖다가 이제 찾는 거예요. 스텝 1은. 그래서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 첫 단계에서는
각각이 어느 건지를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건 A1이구나. 아, 이거는 A2, A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이 어느 것인지, 각각의 영상들이 어느 거울로 찍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지금 이 거울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18개 요 모양 위치처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위치를 조금씩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짝짝 위치를 갖다가 요 형태대로 이렇게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가운데 쪽에는 A그룹, 바깥쪽에는 B그룹과 C그룹의 영상들을 갖다가 각각의 거울이 찍은 영상들을 딱 이런 식으로 정렬한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초점들이 지금 안 맞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을 갖다가 초점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봤던 부경, 주망안경 앞에서 반사시키는 세컨더리 미러, 이 부경을 이용해 가지고 초점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각각의 거울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초점을 좀 조절하는 겁니다. 그 단계가 이제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발사되고 나서 2달 후에 이거 시작된 거기 때문에 12월 말에 발사가 됐기 때문에 1월 말, 2월 말부터 2월 하순부터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부경을 가지고 밀고 당기면서 초점들을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더 퍼져 있던 빛들이 좀 더 선명해지죠. 그런데 어떤 거는 아주 많이 선명하고 어떤 거는 좀 덜 선명하고 개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18개의 거울에서 나온 빛을 앞에 있는 부경을 갖고 조절하다 보니까 약간 초점들이 덜 맞은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맞췄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모아야 되겠죠. 지금 이 18개의 거울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 빛들을 가운데에 모아가지고 이걸 하나의 별상으로 이미지를 갖다가 합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지난 2월 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울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A그룹, 바깥쪽에 B, C그룹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8개 이렇게 있던 것 중에서 처음에 A그룹을 갖다 합치고 자, 요걸 딱 합쳐서 가운데를 모았죠. 그 다음에 B그룹을 같이 합칩니다. 여기 있는 것도 B들을 합칩니다. 하면 이제 6개가 남았죠. C그룹만 남았죠. 마지막에 C그룹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이 부분들을 18개 거울들을 조금씩 위치를 조정해 줘가지고 영상들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거든요. 자,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지향했던 부분 조금 다르던 것을 합쳐주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A그룹을 합쳐주고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 중에서 B그룹을 다시 또 합쳐주고 서서히 모이죠. 거울들이 조금씩 조정해가지고 거울 뒤에 있는 조정기를 통해가지고 조금씩 합쳐져가지고 결국 하나로서 하나의 별빛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아까 보셨듯이 18개에서 조금씩 초점이 덜 맞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선명하진 않죠. 아무튼 간에 그래도 흩어져 있던 18개의 거울의 별상을 하나로 모아주는 단계. 여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사 후 앞으로 이제 자, 3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3월 하순까지 들어가는 작업이 바로 이거든요. 콜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거칠게 이 상을 갖다가 조정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어떤 식이냐면 자, 영상을 보시면 자, 두 개씩 나눠가지고 자, 수직으로 높이를 좀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사돼서 온 빛과 이쪽에서 반사 들어온 빛이 겹치면 이렇게 경사가 많이 져요. 이걸 갖다 위치에 쫙 맞춰주면서 거의 비슷하게끔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 빛의 파장량도 머리카락 두께가 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그 머리카락 두께의 몇만 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수십 나노미터 정도 수준까지도 이걸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빛이 좀 더 선명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 하나하나의 거울에 있는 이 18개 거울 뒤를 수직한 높이를 좀 조정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아주 높이 차이가 있던 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아주 그 머리카락보다 한 10,000분의 이하로 조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로 중첩되어 있던 파장들이 상당히 미세하게 이렇게 이 파장들이 지금 이렇게 이 이발소감은 옛날에 이발소감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이게 바버 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굉장히 각도가 낮아져요. 그러면서 이제 조절해 주는 거 이것을 이 좀 거칠게 상을 조정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현재 그 단계에 있고 다음 단계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상을 또 조절해 주는 거예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단계에서는 18개 상을 합쳐서 조정할 때는 이 부경을 가지고 조절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18개에 있는 각각 뒤에 있는 조정기를 가지고 조금씩 조절해 주는 거예요. 초점을. 그래서 이게 -8부터 초점을 마이너스에 줬다가 그다음에 좀 우리가 보통 망원경 볼 때 초점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8부터 +8까지 이 초점을 계속 조절해 주면서 정확하게 초점을 갖다가 각각 맞춰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여준 상을 좀 더 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좀 더 진하고 좀 더 밝게. 그런 게 파인 페이싱이라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인 페이싱이 끝나면 상이 좀 더 뚜렷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8부터 +8까지. 그러니까 계속 각각에 있는 거. 자, 18개 거울들이 보시면 이렇게 진하고도 흐리고 있잖아요. 밝고 어둡고. 이게 얼마나 많이 조정을 해주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18개의 거울들을 조금씩 갖다가 조절해 주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초점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별상을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진 작업. 이것이 이제 다음 5단계의 작업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6단계, 7단계가 남았죠. 자, 우리가 발사되고 나가지고 최소한 4~5달이 지나야지만이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완벽하게 성능을 발휘하는데 자, 5단계까지 끝나면 거의 다 끝난 거예요. 6단계에서는 지금은 니르캄이라고 하는 근적외선 망원경을 카메라를 가지고 정리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별을 가지고. 자, 이제 이 망원경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 니르캄 이외에 근적외선 스펙트럼이라든가 분광기라든가 중적외선 카메라 이런 4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각종 다른 곳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찍어가면서 지금까지 니르캄으로 했던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좀 더 망원경을 정밀하게 세팅하는 그런 단계가 6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단계가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주 좀 더 선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빠진 것이 없느냐. 그래서 좀 더 정밀하게 아주 자그마한 것들을 갖다가 오차를 수정해주고 이런 단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5단계가 끝나면 어느 정도 선명한 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6단계, 7단계에서는 좀 더 마무리 작업들을 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앞으로 한 2달 정도가 지나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본격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청주고려 천문과학관 주말 특강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현재 어디쯤 가 있고 그리고 어느 상태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현재 18개의 거울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앞으로 한 2달 정도 후에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주 적외선으로 아주 먼 곳에 있는 희미한 우주의 모습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허블 우주망원경이 봤던 것처럼 가시광선으로 아름다운 이런 모습은 좀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적외선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희미하다는 것은 좀 더 아주 먼 곳을 볼 수 있는 더 과거의 빛을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물론 거기다가 나름대로의 가상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나사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아마 만들어 보여주긴 할 겁니다. 제임스의 우주망원경 현재까지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상은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제임스 우주망원경이 정밀하게 세팅이 돼가지고 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충주고려첨과학관 3월 5일에 보내드렸던 주말 특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